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주말 올해 한인 거리축제를 결산하고 한인사회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13,000여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축제준비위원회는 수익금 중 내년 축제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일부는 7개 한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을 이어오면서 한인 거리축제는 시카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리축제는 특히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류 업체들을 유치해 한인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 전체 예산 7만 5천 달러 가운데 70%가 넘는 5만 4천 달러를 주류 업체들로부터 유치했습니다. 같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감사드리고요. 저기 메이저 스폰서 피트은행하고 델먼 크라이슬러 그 때문에 이제 저 금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거리 축제가 더 커져야 되니까 이제 내년도 이제 같이 도와주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나오신 분한테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핍스월드뱅크에서 2만 달러, 크라이슬러 15,000달러를 비롯해 해리스뱅크, 스테이트팜과 타겟, 버드와이저 등이 축제 후원업체로 참가했습니다. 한인 업체들의 지원금도 익명의 개인 후원금들을 포함해 2만 1,000달러에 이릅니다. 텐트 임대와 음료 판매 수익금을 보탠 10만 8천여 달러 전체 예산 가운데 거리 축제는 총 9만 5천 달러를 썼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남긴 이익금 일부를 문화회관, 마당집, 물된 동산 등 7개 한인단체에 각각 1,000달러와 500달러씩 총 4,5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한인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흑자 운영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돈도 안 받고 레코니션도 많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제가 너무 고맙고 하고 애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 다시 올 것 같아요. 흑자가 남아서 저희 동포사회에 다시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기회, 여러 이제 서비스 그 기관 단체에 도움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컸고, 또 여러 발렌티어하고 커뮤니티 멤버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큰 행사를 대가 없이 치렀다는 그런 게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11년을 이어오는 동안 한인 거리 축제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 상공회의소 돈을 빌려서 시작한 적도 있을 만큼 순탄치 않은 시기도 겪었습니다. 올해 거리 축제 준비위원회는 7,000달러를 내년 축제의 시드머니로 넘겼습니다. 주류 사회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때 한인 거리 축제는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실리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시카고 일원의 몰아친 한파로 동사자 발생의 우려감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주는 오늘부터 관공서 건물을 노숙자를 위한 쉘터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서비스국은 일리노이의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7개의 일리노이 톨웨이 오아시스 휴게소를 비롯해 122개의 관공서 건물이 쉘터로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쉘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즈니스 시간에 한해 오픈되며 일부 경찰서와 소방서도 협조 의사를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밤을 지낼 수 있는 노숙자 쉘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헬스케어 앤 패밀리 서비스국의 베리 마렘 디렉터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에너지 보조 정책도 시행 중에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세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쉘터 이용과 전기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정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10일까지 각 가정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의 설치 여부를 체크하는 기간으로 선정했습니다.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감식할 수 있는 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제품과 벽난로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특히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탐지기 설치를 통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연탄의 연소가스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불이 발생하거나 담배를 피울 때 연기 속에 함유되어 배출됩니다.
냄새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이 있는 가스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국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해마다 200명에서 30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가정에서 가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경 일리노이주 남부에서 화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에 누출돼 70여 가구 이상이 대피하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휴스턴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유니언 퍼시픽 열차 가운데 기관차 2량과 화물 열차 21량이 탈선하면서 윤활제인 루비졸과 부식성 액체 화학물질 등 2만 갤런의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국 케빈 터너 대변인은 탈선 사고 현장에서 초기에 실시한 대기 상태 테스트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을 청소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누출 이후 인근의 70여 가구가 대피하고 주민들과 응급요원 등 10명이 눈과 코 그리고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관계자는 탈선하지 않은 열차들은 다른 곳으로 수송됐으나 이번 사고로 파손된 철로가 다시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H마트 나일스점에서 개점 100일을 기념하는 고객 경품 추첨 행사가 열렸습니다. H마트 나일스점의 이번 경품 행사는 1등 BMW X5와 2등 현대 엔트라지 승용차를 비롯해 20등까지 총 1,249명 고객들에게 행운이 돌아가 한인사회의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경품 추첨 행사는 나일스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 입회하에 200여 명의 H마트 고객들이 참가했습니다. 경품권 주문인 적 있으시죠? 강서빈 씨가 3,000불 상당의 플로리다 또는 페이스가이어 번호 일주일 무료 이용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99일 동안 선물해 주신 여러분들 이날 추첨에서 시가 45,000달러 상당의 1등 상품 BMW X5의 행운은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거주하는 한인 최혜숙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2등 엔트라지 승용차의 행운은 라운드레이크에 거주하는 이송희 씨가 안았습니다. 경품 추첨은 70만 장이 넘는 경품권을 어린이용 풀에 쏟아놓고 잘 섞은 후 추첨자들이 눈을 가리고 경품권을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첨에는 등수별로 H마트 관계자들과 현장에 참석한 고객들이 참가했고 1등 추첨은 니콜라스 블레이즈 나일스 시장이 직접 했고 2등과 3등은 나일스 경찰서장이 뽑았습니다. 이번 추첨에서는 또 1등부터 5등까지의 행운이 모두 한인들에게 돌아갔고 10등까지 총 35명 가운데도 한인들 23명이 당첨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모든 당첨번호는 H마트 매장에 게시되며 당첨자들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당첨번호와 아이디를 확인한 후 H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 농산물도 이제는 값싼 중국산에 밀리는 입장이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 과일과 채소 재배 농가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로비단체를 결성하고 있으며 이 로비단체는 과일, 채소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업 보조금이 확대 지급될 경우 불공정 시비와 함께 무역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450톤도 되지 않았던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지난해 5만 톤을 넘어서면서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산 과일과 채소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시장도 최근에는 중국산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정부가 재배 농가로부터 연간 4억 달러어치의 채소와 과일을 학교 급식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산 농작물의 해외 판매 촉진을 위해 정부가 3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위장 사기 결혼으로 적발된 케이스가 3만 건에 달했다며 최근 수년간 이 수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25만 9천 명이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위장 결혼의 증가에 대해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다 최근 취업비자 문호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위장 결혼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민 심사관들은 위장 결혼을 위해 보통 $6,000에서 $10,000의 사례비가 거래되고 있다며 위장 결혼 의심 신청서를 1차 분류한 뒤 인터뷰를 통해 위장 결혼을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 회계 연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민국은 700건의 위장 결혼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체 이민 사기 3,500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팀 시카고 베어스가 32개 팀 가운데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총 전적 10승 2패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어제 솔저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23대 13으로 따돌리며 남은 경기의 결과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베어스는 경기 초반 잦은 공격 미스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쿼터백 렉스 그로스만은 3개의 가로채기를 허용하며 공격 패스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수비진은 바이킹스의 공격 루트를 잘 차단하며 이를 공격으로 활용해 이날 승리를 리드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은 양대 리그의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리그는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전은 각 리그에서 6개 팀이 진출하게 되며 이들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최종 우승자인 슈퍼볼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오는 11일 세인트루이스 램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LA 오토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전도와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이미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고 나아가 미래형 컨셉 자동차까지 선보이며 세계적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2007 론도의 프리미엄 행사. 전문 연기자의 이색 신차 홍보가 펼쳐집니다. 이색 홍보로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정작 한국산 자동차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공인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출시되는 자동차마다 소비자 만족도와 안전도, 디자인, 전 평가 품목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으며 인지도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The way we see it, the Kia customer has just got more brains than money. They want a high-quality vehicle with great value, terrific safety, and a fantastic warranty. 현대자동차가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힐리온. 현대 디자인 센터가 독자 설계 디자인한 HCD 10번째 모델로 3000cc, 236마력의 CUV의 다목적성과 쿠프 스타일을 도입한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이번 컨셉트카 공개로 현대 측은 40대 중년층 시장에서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인다는 청사진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Today, the Hyundai Kia Automotive Group is ranked number 6 in the world. Globally, we manufacture and sell more passenger vehicles than either the Nissan or Honda brands. 80년대 중반 저가형 소형차로 미국 시장에 발을 디뎠던 한국산 자동차. 이제 중형과 SUV, 미니밴 시장에 이어 내년도 크로스오버 석권을 노리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LA 오토쇼에서 당당히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930원 선까지 무너졌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1원이 더 떨어지면서 927.6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97년 외환 위기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는 데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현상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달러화 약세 현상은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다시 930원 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자율적인 시장 조절로 당분간 920원 중반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율 하락에 따른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학비가 송금되는 유학생들 입장에선 떨어진 환율이 반갑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무역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1원이 더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율 927.6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8.5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6.6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1.37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3.83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잇따른 기업 합병 관련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어제보다 89.72포인트 상승하면서 12,283.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5.18포인트 올라 2,448.3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2.41포인트 상승해 1,409.1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맑았지만 남서풍이 16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 기온은 8도까지 떨어지는 매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5일 화요일 대체로 흐리겠으며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8도가 예상됩니다. 6일 수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15도가 예상됩니다. 7일 목요일 눈 소식 있습니다. 낮 최고 20도, 밤 최저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